할머니, 여기는 백화점 명품관이에요. 할머니는 마트로 가셔야 하는데 잘못 오신 거예요. 이곳에 내가 못 들어간다고? 내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냐? 할머니, 이 카드는 블랙카드예요. 어디서 주웠어요? 혹시 훔친 거 아니에요? 이건 내 카드다. 내 돈으로 이곳에서 쇼핑하고 있어.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이러는 거냐? 할머니, 이제 지금 바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내 권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게 될 거야. 할머니, 지금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이젠 할머니 가시면 안 돼요. 경찰은 도둑 잡았다고 좋다고 하겠네요. 어쩌려고 그래요? 가라고 할 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박순이 할머니가 백화점에 바람이나 쉬려고 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사연 전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신청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이는 이제 70을 넘긴 나이의 여성이다. 기억은 점차 흐려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녀는 아직도 과거의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2층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박순이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본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통해 스며들며 그녀를 감싸고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박순이는 서울 외곽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좁은 집에서 생활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속에서 자라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했다. 그녀는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며 기회를 찾아 부유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업을 일으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한때는 강남의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다. 이제 박순이는 자신이 겪었던 그 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혼자서 조용한 삶을 즐기고 있다.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있어 전화로만 소식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안부를 묻는 주치의의 전화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준다. 어머니 약은 잘 챙겨 드셨죠? 김미영 간호사는 매일 아침 박순이에게 전화를 걸어 약을 확인한다. 자식들이 멀리 있는 대신 김미영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박순이는 약을 잘 먹고 있다는 대답과 함께 그녀의 관심을 고마워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지난 6개월 전 치매 촉진 진단을 받았다. 시간이 흐르며 기억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이제는 약통을 확인하면서도 한숨이 나올 때가 많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진 약통을 바라보며 박순이는 자신이 나이가 듦을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오늘도 힘내야지. 박순이는 약을 먹고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켠다. 뉴스를 봐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텔레비전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안정된다. 창밖을 바라보며 계절이 바뀌어 가는 것을 느끼는데 가을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며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의 나날들이 지나가며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서 빠져드는 것 같았다. 그런 속에서도 박순이는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이정수는 오늘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서울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2층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기억은 흐려지고 일상 속에서의 작은 변화들조차 점차 희미해져 가지만 아직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을 통해 들어와 이정순을 감싸며 하루를 시작하게 만든다. 그녀는 예전처럼 바쁘게 살지 않는다.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로 성공을 거두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부러워했지만 지금은 그런 일들이 모두 지나간 일이다. 어린 시절, 이정수는 서울 외곽의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큰 꿈을 꾸게 하셨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학업을 이어갔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그녀는 자수성가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성취 뒤에는 많은 희생이 있었다.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섰던 이정수는 결국 성공을 거두며 고급 빌라에 살게 되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 그녀의 삶에 중요한 존재가 있다. 바로 변호사 김영호다. 김영호 변호사는 이정순이 정신이 또렷할 때 위임장을 받아 그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는 이정순의 신뢰를 한몸에 받으며 법적인 문제를 도와주고 그녀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오늘도 김영호 변호사는 이정순을 찾아왔다.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펼친 김 변호사는 이정순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정순은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오늘 이정순은 평소와 다른 결심을 하게 된다. 김 변호사님, 오늘은 백화점에 가려고 해요.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쇼핑이라도 해볼까 해요. 이정수는 밝은 얼굴로 말했다. 예전처럼 고급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던 때가 그리워졌다. 비록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지만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고 싶었다. 김영호 변호사는 다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혼자 가시는 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원 한 명을 붙여드릴까요? 김 변호사는 이정순의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녀가 혼자 외출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이정순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김 변호사님, 아직은 내가 혼자서도 잘 다녀올 수 있어요. 그녀는 그런 말을 하며 한 걸음씩 현관을 향해 나아갔다. 김 변호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당부했다. 어머니, 핸드폰 꼭 챙기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정수는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뒤로하고 천천히 집을 나섰다. 강남의 복잡한 거리를 지나며 그녀는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른다. 예전에 백화점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던 기억이 아련히 떠올랐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이제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히 살아가고자 했다.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더위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백화점 입구로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반갑게 맞이했다. 이정수는 한숨을 내쉬며 매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예전처럼 명품관에 들어서며 그 안에서 고급스러운 물건들을 구경하고 싶었다. 백화점 직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하던 시절이 그리워졌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할머니! 이정수는 고개를 돌리며 젊은 남성 직원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정순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여기는 명품관인데! 그 직원은 이정순을 한눈에 훑으며 명품관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에 불편함을 느꼈다. 이정수는 당황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직원의 말투 속에 담긴 냉소적인 태도를 눈치챘다. 아니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이정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일반 매장이 지하에 있으니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은 그런 말을 하며 이정순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정수는 그것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않고 천천히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매장 안에서 유리 진열장 앞에 멈춰 선 이정수는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죄송하지만 이쪽은 고객님만. 직원은 다시 말했지만 이정수는 그 말을 무시하고 대답했다. 이 목걸이 좀 보여주세요. 직원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말을 흐리며 가격을 이야기했다. 그때 매장 매니저가 급히 다가와 말했다. 어르신, 이 목걸이는 300만 원짜리입니다. 다른 곳을 추천해 드릴까요?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조롱 섞인 어조가 담겨 있었지만 이정수는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블랙카드를 꺼냈다. 이걸로 계산할게요. 그 순간 매장 안은 조용해졌다. 매니저는 카드를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이정순에게 그 카드가 진짜인지 의문을 품었다. 할머니 농담이신 거죠? 이런 카드를 어디서 구하셨나요? 매니저는 이정순의 카드를 들고 의심을 표했다. 그때 이정순은 멍한 얼굴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이건 제 카드예요. 하지만 이정수는 그 말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기운이 빠지고 기억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무너지는 자존심을 느끼며 경비원에게 끌려갔다. 경비원에 의해 백화점 밖으로 끌려 나간 이정수는 그저 멍하니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흐릿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 순간 경비원들이 그녀를 경찰차로 데려가기 위해 손목을 잡고 끌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이정순에게 집중되었고 누군가는 그녀를 비웃었으며 또 다른 사람은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이정순은 그 모든 모습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취급받다니.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이정수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마침 시청자님들께서 눌러주신 구독에 힘입어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정심을 찾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한 채 그들을 따라갔다. 그저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한 명의 중년 형사와 젊은 순경이 그녀를 맞이했다. 할머니, 이 카드는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중년 형사가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지만 이정수는 머리가 혼란스러워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젊은 순경은 더욱 의심스러운 태도로 말을 보탰다. 이런 카드는 소수의 상위 계층만 소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는 그들의 말이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블랙카드가 정당하게 소지한 카드임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기억이 흐려져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 매니저님, 카드 도난 신고는 확인하셨나요? 경비원이 작은 목소리로 경찰관에게 속삭였고 매니저는 네, 지금 확인 중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정순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만 갔다. 이 카드는 도난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매니저의 말에 이정수는 또 다시 멍해졌다. 그런 말에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녀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이때 구독에 힘을 얻은 이정순 씨는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김 변호사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김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겨우겨우 기억해 내어 경찰관에게 말하였습니다. 여기 내가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변호사가 여기 올 거예요. 그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관은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하였습니다. 잠시 후 그때 문이 열리고 김영호 변호사가 급히 조사실에 들어섰다. 어머님, 이 사건 담당자는 누구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급박함과 화가 잔뜩 들어있는 복합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김영호를 알아보았고 곧 그가 이정순의 변호사임을 확인한 후 조사실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누구시죠? 한 경찰관이 물었고 김영호는 명함을 내밀며 답했다. 저는 대한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김영우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고문 변호사인입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정순이 가진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그들에게 큰 압박을 준 것이다. 김영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카드가 정당한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자 경찰관들의 얼굴은 서서히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영호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이 카드뿐만 아니라 이정순 의뢰인님께서 보유한 부동산 목록과 주식 보유 현황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특히 문제된 백화점의 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경찰관들은 이정순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군요. 경찰관은 고개를 숙였고 김영호는 차분하게 말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그녀는 그 누구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았고,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다. 그러나 김영호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다시 한 줄기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이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그들이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겠죠. 그녀는 김영호의 말을 듣고 결심을 굳혔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정수는 경찰서에서 벗어난 후 김영호 변호사와 함께 백화점 본사와의 대응을 준비했다. 백화점 측은 이미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공식 사과를 요청해 왔지만 이정수는 이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동안의 억울함과 무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다. 단순한 사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백화점 측에 그들이 지켜야 할 책임을 묻겠다고 결심했다. 이정수는 김영호에게 말했다. 변호사님,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사과를 원하지 않아요. 제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김영호는 그녀의 결단에 대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다면 저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날 밤 김영호는 백화점 본사와의 대면 회의를 준비하며 그동안 이정순이 백화점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증거와 법적 근거들을 정리했다. 이정수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를 고민하면서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욕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사회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무시와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김영호는 이정순에게 다시 찾아왔다. 어머니, 백화점 측에서 공식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괜찮아요. 그들이 저에게 한 행동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니까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영호는 이정순의 단호한 태도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님을 지지합니다. 백화점 측의 사과는 일단 보류하고 그 대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정수는 결단을 내리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획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겪은 불공정한 대우가 단지 개인적인 억울함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 백화점 측은 그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정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정수는 단순히 치매 환자와 노인들을 위한 재단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회에서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이들을 위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모든 억울함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이정순이 백화점에서 겪었던 사건은 단지 개인적인 모욕을 넘어서 그녀가 끝까지 싸워야 할 사회적 문제로 번지게 됐다. 백화점 측은 이정순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사실상 그 말을 듣고 이정순을 다시 한번 모욕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정수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간파했다. 사과는 그저 대외적인 이미지 회복을 위한 쇼일 뿐이었다. 그들은 내가 고령의 치매 환자라고 생각해서 이번 사건을 잠시 넘어가면 그만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제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차례다. 이정수는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이 이 사건을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시키기로 결심했다. 이정수는 백화점 임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리 잘못된 행동이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그렇게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이정수는 미리 철저히 준비한 뒤 백화점 임원들과의 비공개 회의를 계획했다. 그곳에서 이정수는 과거의 아픈 경험을 넘어 백화점의 비리와 부패를 드러낼 카드를 꺼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정수는 백화점 임원들이 그녀를 무시했던 모든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며 말했다. 당신들이 나를 무시하고 차별하며 고립시킨 이유는 단지 내가 나이 많은 여성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이 백화점에서 숨겨진 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차례입니다. 백화점 임원들은 당황하며 서로 눈치를 보았고 이정수는 그들이 숨겨온 부패와 비리를 하나하나 폭로했다. 그녀는 그들이 얼마나 부도덕하게 재정 관리를 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불법적인 거래와 비리들이 백화점 내부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이정수는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와 당황스러움을 놓치지 않고 모든 사실을 드러냈다. 이제 백화점이 그동안 은폐해온 모든 비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세요. 이정수는 이 말을 끝으로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 이정순이 공개한 자료들은 순식간에 언론에 퍼졌다. 백화점 측은 이 사실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이정수는 이미 언론과 협력하고 있었다. 보도는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그동안 백화점이 억제해온 비리들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정수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사건을 단순히 자신을 위한 복수가 아닌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로 만들어버렸다. 백화점이 단지 한 사람의 사소한 잘못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다면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정수는 세상을 향해 선언했다. 그리고 백화점은 상장 폐지와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임원들은 하나둘씩 구속되었다. 이정순의 폭로는 단순히 백화점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백화점의 임원들과 그들을 부추긴 다른 기업의 고위층 인사들을 법정에 세웠다. 이정수는 그동안 준비해온 법적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백화점의 비리가 단지 내부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임을 명확히 주장했다. 법원에서의 재판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이정수는 그 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큰 승리를 거두었다. 백화점 측은 결국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들은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고 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정수는 재판 후 공개적으로 말했다. 이제 세상은 조금 더 공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정수는 백화점의 비리와 부패를 드러낸 뒤 더 이상 자신만의 싸움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전 세계의 노인들과 치매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며 그들의 권리를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를 만들기 위해 나섰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적 부패를 뿌리 뽑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우리가 바꿔나갈 것입니다. 이정수는 그 누구도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싸울 것을 다짐했다. 이정수는 이제 단순한 사업가나 피해자가 아닌 사회적 혁신가이자
치매 환자와 노인을 위한 권리 옹호자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제 이정수는 더욱 광범위한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정순의 재단은 처음에는 작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후원자들이 늘어났고 각종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그녀의 재단에 참여하고 협력하게 되었다. 백화점에서 시작된 실버케어 라운지의 성공적인 운영은 재단의 주요 성과 중 하나였으며 치매 환자와 노인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그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제는 그들의 목소리를 더욱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해요. 이정수는 재단의 확장을 고민하며 자신의 활동을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이제는 단지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노인들과 치매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정수는 재단 내에서 새로이 글로벌 실크 케어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서 치매 환자와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각국의 치매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나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만나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나라의 정책과 상황에 맞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정수는 국제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며 이제는 세계적인 치매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다양한 문화와 환경에 맞는 치매 환자 돌봄 시스템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이정순의 활동은 단순히 재단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녀는 정부와 협력하여 노인과 치매 환자들을 위한 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정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치매와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치매 환자와 노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정책을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이정수는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에 감동을 받은 몇 명의 고위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그녀의 의견을 지지하며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결국 정부는 이정순의 재단과 협력하여 치매 환자와 노인을 위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들에게 맞춤형 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들이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었다. 이정순의 노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연설을 요청받았고 다양한 국가의 지도자들과 협력하며 전 세계적인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갔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그녀의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정순 씨는 단순히 치매 환자와 노인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인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노인복지기구 IAEAW에서 이정순을 초청하여 그녀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정순은 세계적인 연설자로서 각국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정수는 이제 단순히 개별 국가에서 활동하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치매 환자와 노인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정책을 비교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다.
이 시스템은 노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그리고 정신적 건강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겪는 문제는 같습니다.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정수는 말하며 각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연결시키고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다. 이정순의 활동은 이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끊임없이 도전하며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치매 환자와 노인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으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변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정수는 자신이 시작한 여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그 변화는 점차적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단지 개인적인 고난을 이겨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존중받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혁신가로 기억되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